오늘 저희를 위해서 수업해 주실 선생님은 서울 발레 시어터 단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김인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선화여고에 재학 중에 1980년에 프랑스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에 가셔서 발레 공부를 하셨고요. 또 이제 돌아오신 후에는 저희 학교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학하시고 돌아오셔서 활동한 경력은 정말 대단히 화려하신데, 유니버셜 발레단 창단 멤버로 수석 무용수로 그리고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그 이후에는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1995년에 지금 서울 발레 시어터를 함께 창단하신 선생님의 남편 제임스 전과 함께 1995년에 서울 발레 시어터를 창단하셔서 그곳의 단장님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직접 지금 서울 발레 시어터에 대해서는 강연 중에 소개도 좀 해주실 것 같아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략하기로 하고 직접 선생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갑자기 지금 날씨가 막 더워져가지고, 그리고 또 점심 식사 이후여가지고 굉장히 나른나른하고 졸립지 않으신가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그냥 어깨를 앞에서 뒤로 4번만 돌려볼게요. 셋, 넷, 뒤에서 앞으로 4번, 둘, 셋, 넷. 머리 오른쪽으로 한 바퀴 천천히, 왼쪽으로. 자, 어깨를 귀 있는 데까지 쭉 당겼다가 뚝 떨어뜨릴게요. 다시 2번 더요. 깍지 껴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위로 올릴게요. 오른쪽으로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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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자, 이제는 손을 어깨 앞에 놓고 돌릴게요. 팔꿈치 4개, 하나, 둘, 셋, 넷.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깍지 껴서 턱을 배꼽 쪽으로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동그랗게 등뼈까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벽에를 비는 것처럼 하늘을 보고 뒤로 쭉 넘겨주시고, 네, 다시 한번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책상이 있어서 불편하시죠, 조금? 자, 뒤로 한 번 더 쭉 뒤에 기대는 것처럼 마지막 안으로 조금만 더 말아주세요. 뒤로 쭉 넘어갈게요. 뒤에 사람이 보일 정도로, 네, 손 털어주세요. 자, 이제 왜 제가 몸을 풀어드렸냐면, 조금 잠 오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오늘 강의는 제가 절대로 일방적으로 혼자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강의고,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발레로 여러분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발레 역사라든가 발레 마임 이런 것들을 동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2번째 파트는 방금 전에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발레 티어터라는 민간 발레단이 공연 활동 외에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재밌는 거는 제가 일부 강의할 때 첫 번째 파트에 약간 깜짝 퀴즈라고 해야 되나? 퀴즈가 몇 가지 있는데 즉석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레 공연 왜 안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너무 발레는 어렵다. 그리고 발레는 너무 지루하대요. 그리고 심지어 공연을 가서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학부모 입장이나 이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거 비싸다는 거에 대한 사실 약간의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발레단의 공연의 경우 사실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도 오페라 하우스 맨 끝에 층, 물론 좀 높긴 하지만 5,000원, 10,000원을 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티켓들이 준비되어 있고, 요즘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라 가지고 무조건
50% 할인이거나 무료 공연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못 찾아보시는 것 같고, 또 하나 외국에서 오는 발레단 공연의 경우는 제일 싼 표가 막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항상 외국에서 발레단 공연을 올 때에 극장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획사가 들어가는데 그들이 홍보 마케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발레 공연은 전부 비싸다라는 그런 편견은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요 앞에 있는 어렵다, 지루하다, 잠 온다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야구 구경을 갔을 때도 게임의 룰을 모르고 야구장에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려면 너무 지루하죠. 그런데 룰을 알고 경기를 보면 재밌는 것처럼 발레도 몇 가지 발레 마임이라는 걸 배우고 공연을 보시면 정말 재밌게 공연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이제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자, 아까 제가 손목 풀어드렸죠? 아주 관절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명치 끝을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발레 마임으로 요거는 나라는 뜻이고요. 상대방을 가리키면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두 손을 모아서 왼쪽 심장에 올려놓으면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레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웬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향해서 이런 걸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손을 눈 밑에 대면 본다, 귀 옆에 대면 듣는다. 이거는 말한다라는 발레 마임이에요. 너무 쉽죠? 그리고 손을 눈 밑에 멈추지 않고 눈물샘을 따라서 쭈르륵 내려오면 슬프다라는 발레 마임이고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기쁘다라는 발레 마임이에요. 요건 뭘까요? 응용해서 화가 나. 우리 막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나면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이거는 화가 난다라는 발레 마임이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을 가리키면 여기, 먼 곳을 가리키면 저기라는 뜻이에요. 이런 제스처는 누군가가 오십니다라는 뜻이고요. 발레는 제가 조금 이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귀족과 왕족들 사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에 왕관을 쓴 것 같은 이런 동작을 하면 왕이나 왕비를 뜻하거든요. 제가 마임을 할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저기서 왕이 오십니다. 이런 마임이 나오면 반드시 팡파레가 울려 퍼지면서 왕이나 왕비가 딱 신하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 그런 장면이 나오는 데는 뭐 백조요수라든가 잠자는 수석의 미녀라든가 뭐 지셀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볼 때 꼭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 마임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레 공연을 보러 가시면 남자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맹세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이 손을 결혼 반지를 끼는 약지로 가져가면 나와 결혼해 주세요. 결혼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마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요거 안 배웠잖아요. 그러면 아까 빙글빙글 돌더니 이게 뭐 어지럽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발레 마임은 요게 아름답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왼쪽 귓볼에 한번 대보세요. 그 다음에 손목에 힘을 빼고 얼굴 턱선을 따라서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서 한 번만 꺾어주세요. 잘하셨어요. 헉, 너무 부드러워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주로 남자가 여자들한테 많이 하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여행을 가거나 뭐 유럽이나 러시아 여행 갔을 때 분명히 발레 공연 보시게 될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 바퀴 돌리지는 않아요. 미스 코리아 진이나 뭐 이렇게 세계 대회에서 1등한 미인이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딱 한 번만 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임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많이 보시는 거. 무용수들이 막 춤을 추다 말고 앞으로 막 와서 이런 거를 해요. 어머, 저 사람이 조금 아까 빙글빙글 돌더니 좀 어지럽다는 뜻인가? 이것도 오해하기가 쉽죠. 이거는 춤을 추겠다라는 발레 마임이에요. 자, 제가 마임 한번 해볼게요. 이해하셨죠? 아니면 제가 이건 안 배웠지만 응용 가능하시죠? 플리즈? 그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쉬우시죠? 이렇게 발레 마임을 알고 발레를 보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대신 발레 마임이 모든 발레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고전 발레, 스토리 발레, 줄거리가 있는 발레에 주로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모던 발레나 창작 발레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발레 마임이 나오는 지젤이라는 그 발레, 낭만 발레를 대표하는 지젤이라는 작품의 1막에서 여자 주인공 지젤과 알벳 왕자 그리고 힐라리온이라는 사냥꾼 요 세 사람이 만나는 그 장면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서 제가 가르쳐드린 거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 아까 제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도 너를 사랑해 하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no라는 표현 아니면 한 발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sorry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미안해 뭐 이런 거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 따지듯이 앞으로 가면 what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존댓말 당신이지만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동영상에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맨 마지막에 힐라리온이 이렇게 딱 잡고 왕자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물러서잖아요. 이 시대 때 귀족들하고 평민들하고 칼 차는 위치가 달랐었대요. 요 지젤만 가지고 우리 1시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줄거리가 대충 파악이 되시죠? 삼각관계. 첫 번째 퀴즈인데요. 여러분, 답을 말하지 마시고 손을 빨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발레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네. 프랑스. 아닙니다. 네. 러시아. 네. 이탈리아. 박수 주세요. 와. 혹시 그냥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신 건가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손을 드셨지? 빨리 드시지. 네. 요거 지금 피곤하면 드셔도 되고요.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레는 러시아가 종주국인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발레들이 다 러시아에서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13세기경에 이태리의 그 귀족들 사이, 왕족들, 귀족들 사이에서 발레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메디치 가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당시 사실 메디치 가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즐기는 모든 예술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했죠. 그 메디치 가문의 따님인 까트리나 드 메디치라는 아가씨가 1551년에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메디치 가문이 왕족이거나 귀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신분 상승을 위한 결혼이었겠죠. 그 결혼식을 하면서 그 이태리에서 데리고 있던 발레단 단원들이라든가 무용수들이라든가 전부 다 프랑스로 데리고 오고 발레를 소개를 하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발레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발레리나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접시 치마 같은 거 막 입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한참 뒤에 생겨난 거고요. 요 초기 발레 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이런 의상을 입고 공연을 했으니까 거의 여흥 정도. 아니면 자기가 산 예쁜 드레스나 보석을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파티를 열어서 발레 이렇게 음악 연주하게 하고 공연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의 왕과 모든 귀족들이 발레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루이 14세 요 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시간 있을 때 정말 심심해서 미치겠다 할 때 루이 14세를 한번 쳐보시거나 아니면 왕의 춤 이렇게 한번 쳐주시면은 이 루이 14세가 최초의 발레리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본인이 직접 발레를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발레 학교를 1661년에 프랑스의 발레 학교를 만들어서 발레 교육이 체계화되게 이렇게 다 그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발레가 생겼으면 모든 발레 용어가 이태리어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레 학교가 처음 프랑스에 생겼기 때문에 모든 안타깝다는 단어는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태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발레 용어가 불어로 되어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발레 수업에 들어가면 발레 용어를 불어로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이 14세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발레가 엄청난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레 학교가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여흥이나 오락으로서의 발레가 아니라 예술로서의 발레, 그리고 극장 예술로서 이렇게 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레하면 딱 생각나는 발레리나들의 모습이죠. 요거를 우리가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올라가는 거를 포안트 기법이라고 하는데 요때 낭만 발레 시대에 처음으로 요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러시아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레미제라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시대적 배경 아시죠? 정말 가난하고 먹기 힘들고 막 먹을 게 없고
그런데 낭만 발레는 사실 실제 생활하고는 다르게 뭐 요정이 나온다든가 공주와 왕자가 사랑을 한다든가 공연장에 와서만큼은 그 어려운 현 생활을 잊을 수 있는 그런 낭만 발레들이 주로 나왔고 그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발레가 중심이 러시아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요 분이 바로 마리우스 뿌티빠라는 분이에요. 이름을 들어보니까 러시아 분 같으세요? 프랑스 분 같으세요? 그쵸. 러시아 사람 무슨 스키, 스카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빠, 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이 마리우스 뿌티빠는 프랑스 무용수이고 안무가인데 러시아 정부에서 모시고 가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고전 발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발레는 몰라도 백조요수는 거의 다 아시죠? 백조요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3대 고전 발레를 이때 만들고요. 이때 만들어진 작품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발레단에서 레파토아로 공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한테도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발레 혹시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는지 아냐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러시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상식 정도로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난 거 우리 다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발레가 거의 쇠퇴기를 맞을 무렵에 여기 있는 사람은 사실 발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획을 하신 분인데 세르게이 디아글레프 법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무용수뿐만 아니라 안무가뿐만 아니라 뭐 당대 최고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라든가 뭐 에릭 사티, 그다음에 뭐 피카소, 뭐 마티스, 코코 샤넬. 여러분들 코코 샤넬 너무 좋아하시죠? 코코 샤넬이 이 발레루스의 안무가가 만든 작품의 의상을 디자인하고, 진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이 이미 이 19세기의 1900년도 초에 이미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레루스에서 활동을 했던 다양한 안무가 무용수들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발레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발란신이라는 분이세요. 요 분. 요 사람 이름을 딱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조지 발란신.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고전주의는 여기 미국이라고 돼 있죠? 아까 프랑스 사람을 러시아에서 모시고 갔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러시아 분을 모시고 와서 신고전주의를 확립을 시킵니다. 신고전주의는 고전 발레와 달리 모든 의상이나 세트에서부터 무용수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요. 물론 발레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무용수들의 몸을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연습복만 입혀서 공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는 민간 발레단, 저희 서울 발레 티어터처럼 민간 발레단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뉴욕시를 대표하는 뉴욕시티 발레단이 돼서 정말 뭐 전 세계 10대 발레단 안에 드는 그런 명문 발레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전주의 발레가 이제 모던 발레로 이어지죠. 여러분들 모던 발레하고 현대무용의 차이점은 혹시 아실까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어로는 모던 발레, 모던 댄스 그렇게 하겠죠. 모던 댄스, 현대무용은 발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발레리나가 신는 토슈즈 벗어던지고 맨발, 꽉 끼는 콜세트 벗어던지고 이렇게 하늘하늘한 실폰 아니면 벗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발레리나의 상징인 이렇게 동그란 도나츠 머리 같은 거 업고 다 풀어헤치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현대무용은 발레를 완전히 거부한 거로 보시면 되고, 현대 발레, 모던 발레는 발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상체의 움직임이라든가 다양한 현대적인 요소가 들어간 그런 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넘기면서 맨 뒤에 한 페이지만 여러분들께, 요거는 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한눈에 정리가 딱 되시죠? 자, 여기 로이 토비아스라는 분이 계세요. 요분은 조지 발란신이 만든 아까 그 뉴욕시티 발레단의 최연소 단원인데요.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을 우리나라에서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성남 국립발레단 초대 단장님께서 이분이 뉴욕시티 발레단이 동남아 순회를 공연하다가 일본 공연, 도쿄에서 공연을 마치고 모든 단원들은 뉴욕으로 돌아갔는데 이분은 동양의
문화의 매력을 느끼시고는 미국을 안 가세요. 그냥 일본에 남으셔가지고 30년 동안 일본 발레계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고, 임성란 선생님이 발레를 일본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분을 한국 국립발레단에 모시고 와서 작품을 3개 정도를 안무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3대 발레단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제가 현역 발레리나로 활동을 할 때 유니버설 발레단 단장이셨고요. 저희 서울 발레 티어터가 1995년에 창단을 할 때 제임스 전하고 제가 같이 만들었는데, 그 좋은 유니버설 발레단 직장을 이제 나오셔서, 저희 서울 발레 티어터는 민간 발레단이니까 굉장히 열약하죠.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도 그렇고, 기꺼이 저희 서울 발레 티어터의 초대 예술 감독을 맡아주셨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셔서, 네, 지금은 여주에서 이렇게 영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대한민국 이렇게 국민이 되셔서 우리나라 발레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라는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 위에 제목을 보시면 제가 왜 이 페이지를 기현이 만들었을지 아시겠죠? 조그만 그냥 일개 민간 단체이지만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렇게 자랑을 한번 살짝 했고요. 요 정도 되면 다른 데서는 박수도 쳐주고. 감사합니다. 자, 2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에 프로발레단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용단, 발레단, 그냥 예를 들면 동문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하죠. 졸업생들이 모여서 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직장으로서의 발레단, 월급도 주고, 우리가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술인들 막 4대 보험 안 된다고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월급과 4대 보험이 지급되는 발레단이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2개요. 그거보단 조금 많습니다. 어떡하지? 네. 5개. 아닙니다. 네. 4개. 찍은 거죠? 4개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하나만 맞추시면 돼요. 이용국 발레단도 사실은 이제 프로 발레단에 거의 반열에 다 들어왔죠. 전 단원이 월급을 받고 4대 보험, 직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 어려서 올해 4대 보험 지급이 벌써 많이 됐고요. 100%는 아니세요. 근데 노력하고 계세요. 아마 내년쯤이면 제가 5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나머지 하나가 바로 광주 시립발레단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4개인데요. 발레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개, 전국에 70여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월급 고정급여, 출연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정급여와 4대 보험이 지급되는 단체는 현재는 이렇고요. 그 외에 제가 작년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간 발레단을 연합을 해가지고 발레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 들어와 있는 발레단이 유니버설 발레단, 서울 발레 티어터, 이원국 발레단, 와이즈 발레단, 서발레단, 그리고 올해 부산에 김홍련 발레단, 그래서 6개 단체가 있는데, 전부 저희가 4대 보험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국립발레단하고 광주시립, 보시면 알죠? 이거는 국고로 지원이 되고요. 여기는 시비로 이제 지원이 되고, 유니버설 발레단은 민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교회, 통일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시는 단체이고, 기자분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순수 민간 발레단이라고 앞에 이렇게 순수자를 붙여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는 자급자족을 하는 발레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발레단이 있다라는 거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클래식 발레, 모던 발레 아까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 하고 금방 여러분들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백조요수, 음악도 똑같고요. 내용도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4마리 백조의 춤이라는 모티브는 같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머리부터 골반까지 움직임을 좀 봐주세요. 네, 이번에는 똑같은 네 마리 백조의 춤을 네, 여러분 이제 딱 구분이 되시죠? 안 되시나요? 아까 고전 발레 제가 여기 상체를 좀 자세히 봐달라고 한 게, 고전 발레는 약간 이렇게 콜셋 같은 거를 아주 옷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살이 찌면 아주 금방 표시가 나죠. 이게 안 잠기니까.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고전 발레는 절대 이거를 밴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주울 때도 이렇게 내려가서 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무용이나 모던 발레에서는 뭐 굴러서 이걸 잡아도 되고 누워서 잡아도 여러 가지 뭐 다리를 들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고전 발레는 굉장히 정형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8년에서 한 12년 정도 훈련을 해야 이렇게 뭐 단체 오디션을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어릴 때 발레를 배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발레 얼마 동안 하셨어요?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발레를?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지금 전공이 뭐죠? 네. 혹시 지금 무용 전공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군요.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발레단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간 발레단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일단은 발레단 소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렇게 현재 8가지 정도의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발레단 단장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발레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뭐 CEO 모임이라든가, 뭐 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요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건 이제 좀 이따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저는 막내딸이지만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친정어머님이 83살이신데 7년 전에 치매가 오셔서 다른 언니 오빠들도 다 있지만 저랑 계실 때 가장,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막내이고 2년간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저에 대한 그 사랑이 깊으셔서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안무를 하는 제임스 존이라는 사람인데, 외국에서는 절대 안무가와는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무가들이, 여러분들 혹시 창작 뭐 짜보셨나요? 뭐 이렇게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1분짜리 뭐 3분짜리 뭐 이런 거 뭐 짜보신 적 있으세요? 동작 같은 거? 아니면 뭐 응원할 때 뭐 이런 거 막 짜보.
뭐를 짜낸다는 거, 없는 거에서 뭐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무가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일단은 후회할 수 없는 일을 갖고요. 26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 나이 또래라면 여러분들 어머님 정도 나이인 것 같은데 제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다, 어머님보다 많겠다. 그쵸. 제가 엄마도 아니고 주부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1995년에 저희 발레단을 만들기 직전에 저희가 국립발레단에서 현역 둘 다 주역이니까 아주 뭐 월급도 많고 괜찮았죠. 그런데 너무나 늘 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와서 마치 늘 남의 옷을 빌려 입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요. 그 당시 우리는 죽으라고 열심히 발레하고 공연하고 하는데 아무도 발레를 보러 오지도 않고 발레 한다 그러면 빨래요? 그리고 막 놀리고 그런 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날짜도 기억해요. 1994년 11월 11일 저희 집에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 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야, 우리 맨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작품도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에 한번 수출도 해보고 우리가 발레 대중화를 위해서 한번 앞서보자.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하고요. 11월 11일 날 저녁 먹으면서 나온 얘기가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창단을 했어요.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준비를 하고 겁도 없이 저희가 발레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제임스는 고민을 하게 돼요. 야, 아기를 가져야 될까? 아니면 발레단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제임스 저는 7남매의 막내, 저는 5남매의 막내. 저희가 애를 굳이 갖지 않더라도 이미 너무나 조카의 아들까지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할머니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애를 안 가져도 대가 끊기는 그런 거는 없겠다. 그래서 양쪽 어르신들을 설득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그런 각오로 발레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20년이니까 대학교 3학년 계세요, 지금? 3학년 학생 계세요. 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저희가 이 발레단을 만들어서 지금 3학년이 됐습니다. 저희 발레단 20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주 짤막하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발레단의 사회공헌 그 교육 프로그램 설명하기 전에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야, 발레 뭐 모나코 유학, UBC 주역, 발레단 단장, 좀 사나보다 저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시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바로 이북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북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살았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파주에 있는 금천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2학기 거의 끝날 무렵에 장안초등학교라고 세종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는데, 4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회에서 이렇게 제 친구가 부채춤을 이렇게 혼자, 그것도 부채춤 그러면 좀 화려하게 대여섯 명이 해야 되는데 솔로 부채춤 추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무용이라는 걸.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너 그거 어디서 배우니 그랬더니 뭐 어느 학원을 뭐 이렇게 해서 따라는 갔어요. 4학년 때. 그런데 이때 저희 어머님이, 여기 엄마가 되게 이쁘셨죠. 예, 아빠가 사실은 그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내려오시고는, 왜 영화에 나오죠. 3일 만에 뭐 작별 이런 거. 다시는 이북을 못 가셨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오남매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큰 짐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어머님이 화양시장에서 저희 가게가 없으니까 정육점 앞에서 이렇게 노점상에서 그 이북식 녹두빈대떡, 튀김 이런 거를 파시면서 오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는 학교에서 왜 교무실에서 부르면 육성회비 뭐 안 냈다 뭐 이런 거 늘 그런 게 싫었던 기억이 나고요. 엄마한테 제가 학원 보내달라는 말을 감히 못하고 그 친구가 학원 수업을 할 때마다 따라가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면서 어깨너머로 너무 보고 좋아서, 그러다가 6학년이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어느 날 와서 물어봤대요. 이거 하는데 얼마예요?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렇게 몸빼바지에 전대를 하고 계시는 그 기름쩐 옷을 입고 계신 엄마를, 학원이 바로 그 화양시장 옆이었거든요. 모시고 갔는데 저희 어머님을 딱 보시고는 선생님이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선생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예술은 돈이 있어야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우리 오빠고 저 막내예요. 아들같이 생겼죠? 네, 저 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엄마가. 여기가 저를 그냥 오세요라고 저를 가르쳐 주신 윤희준 선생님, 지금 LA에서 그 불쌍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몸이 불편한 친구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도 있어요. 한국의 집, 태계로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처음으로, 이게 6학년 때 모습인데 공연을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선화예술학교에 제가 한국무용으로 입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발레라는 걸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무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에드리언 델라스라는 선생님이 유니버설 발레단 초대 단장이신데, 저와 문은숙 단장님과 강수진 지금 국립발레단 단장님의 선생님이세요. 저를 보더니 너 키도 크고 날씬한데 발레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근데 저는 발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윤희준 선생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잘됐다. 어차피 너 나중에 대학 가려면 부전공으로 발레를 해야 되니 학교에서는 발레를 하고 나중에 방과 후에는 학원에 와서 한국무용을 해라.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복수 전공을 쭉 하게 되다가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로얄 발레단이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처음으로 백조의 호수라는 전막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로얄 발레단의 단장님께서 외국인이 한국 아이들을 발레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더라 하면서 선화학교를 방문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발레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문은숙 단장과 제 친구 둘 더 하고 저희 선배 2명이 이제 로얄 발레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입학 허가서를 받는데, 문제는 이때 저희가 여행 자율화가 안 되어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외국 가고 싶으면 그냥 여권 받아서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여권을 맘대로 안 해주고요. 만 16세가 돼야만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고, 그것도 반드시 무슨 콩쿨에 나가서 상을 타야만 여권을 해줬던 그런 시대예요.
저는 유학을 못 가고 기다리고 있게 되죠. 문은수 단장님은 국적이 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선배 언니들과 로얄 발레로 먼저 가게 되고요. 저희 동기들은 조금 기다립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기다려서 만 16세가 됐을 때 드디어 로얄 발레 학교 꿈에 그리던, 여러분 빌리 엘리어트 영화 보셨나요 혹시? 그가 원하던 그 학교 로얄 발레, 여기 가면 막 테리우스 왕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부끄러워서 가고 싶은데 로얄 발레를 못 가게 돼요. 그 이유가 저희 선배들이 로얄 발레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발레를 그만두니 어쩌니 하는 그 와중에 찾은 학교가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였고요.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에 계시는 아까 조금 이따 나오는데 마리카 베소브라소바라는 선생님께서 동양인들의 체격을 잘 분석을 하고 잘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모나코로 갑니다. 근데 저희 집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어요. 학비는 다 그냥 무료지만 기숙사비, 먹는 거, 토시주 구입비 이런 거는 또 어머님이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매달 3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80년대에 300불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매달 300불이라는 돈을 어머님이 생활비로 보내주셔야 됐고, 저희 아버지는 비행기표를 못 사니까 청평에 있는 벽돌 공장에 가서 1년치 월급을 받아서 제 비행기표를 사주시죠. 모나코 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딱 갔는데 너무나 잘하는, 프랑스에서 온 사람, 이태리에서 온 사람, 각국에서 온 너무나 훌륭한 아이들이 너무나 막 다리가 얼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게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보내줬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비행기표를 이걸 생각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제가 집에 왔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님이 그 300불씩 보내주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전세를 내놓고 세종대학과 화양시장 안에 중간에, 지금은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 집담 5층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창문도 없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고 전기불도 없는 무허가 건물에 온 식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와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무나 속상했지만 이제 바로 이렇게 그 뒤 배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너무 길지만 어쨌든 제가 80년도에 이제 이렇게 프로발레단에 입단도 하게 되고요. 제가 발레단 바로 길 건너에 무용학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김인희 무용학원을 만드는데 정말 바빴어요. 제가 10시에 발레단이 시작이면 9시에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하면 버스 타는 시간도 아까워서 길 건너서 튀어가면 11시 반까지 강사도 없이 혼자 하루에 4클래스를 가르쳤죠. 그거를 몇 년 동안 하고 조금 이제 살만한데 아빠가 뇌졸중으로 또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역경 뒤에 큰 선물을 하나 주시고요. 또 그 큰 선물, 산을 넘는 것 같아요. 산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고비를 맞이하게 되고 제가 국립발레단에 또 입단을 하게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임과 더불어 저희 발레단을 창단하게 됐고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급하게 제가 막 드린 이유는 제 삶에 있어서 제가 10대에 만났던 선생님, 주변 사람들, 20대에 만난 선생님, 주변 사람들, 30대에 만난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발레를 아마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200% 들고 있고요. 저희 발레단이 민간단체다 보니까 운영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월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초창기는 지금보다 비용이 조금 덜 들었지만 운영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월급 주고 돌아서면 또 25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운영도 운영이고 당장 내일 공연해야 되는데 단원이 한 명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은 못 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20년이었고요. 한 5년 전부터 저희가 국고 지원을 조금씩 받게 됐어요. 물론 국립발레단처럼 1년에 얼마 이렇게 딱 주는 건 아니지만 사업별로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단원에 한 30% 정도 월급 지원도 받고 저희가 지금 과천 시민회관에서 상주 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월 임대료를 다 저희 자비로 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예술단체하고 공연장이 이렇게 잘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상주단체 지원금이라고 해서 또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지원을 받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와,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제일 처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게 바로 여러분들 요 앞에도 빅이슈 잡지 파는 아저씨 계시잖아요. 빅이슈를 판매하는 홈리스 아저씨들을 매주 일요일 초대해서 제임스 전이 하루에 3시간씩 발레 교육을 시킵니다. 이분들이 무슨 전문 발레리노가 되지는 않겠지만 일주일 내내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이 잡지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굉장히 외롭죠. 처음에는 고개도 못 들고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 해서 이랬던 분들이 발레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당당해지셨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주면 이렇게 막 발레 인사도 하시고 굉장히 당당하게 책을 많이 판매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분들은 제임 선생님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2% 엘리트 2% 안에 드는 분들이다. 왜냐하면 발레 공연을 1년에 4번 이상을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항상 초대를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이분들이 저희와 함께 호두까기 인형의 무대에 출연해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이 빅이슈 아저씨들하고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콜롬비아 정부에 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임 선생님이 예술교육 예술교육 사례 발표라는 게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있었는데 거기 가서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를 들은 콜롬비아의 외교부하고 문광부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가서 공연도 물론 했지만 2년 연속 공연도 했지만 이 어린이들과 함께 저희가 진행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3일 동안 4개의 지역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3일 이상씩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든 10대들이에요. 나이들이 좀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 10대 애들이고요. 마약이라든가 뭐 매춘 이런 쪽에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올해 3년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발레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일반인 학생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꿔줘 보자.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발레단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첫 해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충청권의 대전 지역 어린이들까지 그러니까 동시에 매주 토요일 3시간씩 발레를 장애우, 비장애우 20명 대전 지역에서 장애, 그러니까 40명이 함께 프로그램,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 요거 하고 있고, 여기 지금 꿈꾸는 발레단 소개는 없는 거죠. 저희가 이게 이제 1년 주기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1기, 2기 때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던 장애우 친구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게 느리잖아요. 프로그램 끝날 때쯤이면 막 이제 발레에 맛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다음 해에 전년도에 참가했던 친구들은 신청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서울문화재단과 두산 기업에 가서 이렇게 막 PPT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꿈꾸는 발레단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올해부터 장애를 가진 친구들 중에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을 프로그램을 참가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꿈꾸는 발레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해도 11월 용극장에서 여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무료로 공연을 하니까 혹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신청하시고 하면 공연 보러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와서 발달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잠깐 해드릴게요. 함께 모여 발레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5달 동안 같이 연습했다는데요. 김세정 기자가 리허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매주 한 번 만나 함께 발레를 배우는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처음 만난 큰 무대. 눈물 날 정도로 긴장되지만 동작 하나하나를 다시 익히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이번 공연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발달장애가 있는 5학년 성우도 또래 친구의 도움으로 씩씩한 사자가 됐습니다.
즐거움하고 집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드디어 막이 오르고 귀여운 동물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모이를 쪼느라 바쁜 닭들,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북이. 서툴지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아이들한테. 그 인내심. 그리고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잘할 때 보면은 제가 더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더 신났죠. 올해로 두 번째인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공연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6주, 7주 정도 지나고 나면 선생님들보다 아이들이 서로를 더 잘 챙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참가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네, 저희가 운영도 어렵고 예술단체 공연 활동도 어렵지만 꼭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멋진 작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면 저는 예술의 가치,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발레단 단원들, 저희들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발레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LG 아트센터에서 레이지가 이제 6월 첫째 주, 그 다음에 빙이라는 작품이 예술의 전당에서 10월 달, 그리고 한여름밤의 꿈은 발레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요 작품들은 다 무료 공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티켓 사는 게 부담스럽거나 이러면은 또 저희가 가끔 막 재밌는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저희 발레단 여기 지금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좋아요도 막 눌러주시고 티켓 무료 이렇게 하는 거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하시고 하면 정말 저희들이 더 신이 나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찍으셨죠? 네, 요거 이제 당장 다다음 주인데 많은 관심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요 레이지는 분노죠, 분노. 제임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줄리어드에서 발레를 공부했고요. 6학년을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 시민이 됐는데 원래 한국 이름이 전상헌이에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 그거 심사할 때 전상헌 아무도 발음을 못 해가지고 그때 제임스 본드 영화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그래서 제임스 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제임스 전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보다는 조금 더 미국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세월호를 포함해서 그런 자기가 여기서 살면서 느꼈던 그런 화, 분노 이런 것들을 여기 담아냈는데 분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를 바꾸고 뭔가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고 무관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들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씬이 나오는데 약간 간접적으로 그 세월호 얘기도 살짝 다루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와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정말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딱 1시간 동안 강의를 마쳤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2-3분 정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